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 공동비행에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소속 특별기관인 통합망료관부는 미군의 B-52 전략 폭격기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 전투기, F-15 전투기 각각 3대가 전날 동해 공역에서 공동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B-52는 미군이 운용하는 3대 전략 폭격기 중 하나로 사거리 200km의 핵탄두 탑재 공대지 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31톤의 폭탄을 실을 수 있고 6,400km 이상을 날아가 목표물을 폭격한 뒤 복귀할 수 있는 전략 자산입니다. 이번 공동비행은 중국이 최근 이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한 이후 미국이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한 첫 사례입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9일 일본 영공 인근에서 러시아와 공동비행을 실시한 데 이어 별도의 항공모함 훈련을 실시하면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9일 중국 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가 동중국해에서 일본 시코쿠 인근 태평양까지 장거리 비행을 실시했다며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에 대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기의 일본 영공 침범은 없었다면서도 중러의 공동비행은 일본에 대한 시위를 명확히 계획한 것으로 안전보장상의 중대한 우려 사항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0일 일본 방위성이 중국의 항공모함 야오닝호가 일본 혼슈에 접근해 항해했다며 이동 궤적을 공개했습니다. 야오닝함 항모전단은 이날 미야코 해협 동쪽에서 훈련을 진행 중이었으며 류큐열도 동쪽을 따라 북상했습니다. 홍콩 명보는 9일 일반적으로 중국군 항모는 미야코 해협을 통과한 후에는 서태평양으로 바로 진입해 훈련을 이어간다며 이번 항로 변경으로 야오닝함은 평소보다 일본 본토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콩 명보는 중일간 군용기 레이더 조준을 둘러싼 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 항모 근접 항해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관측에 따르면 야오닝함은 지난 6일 오전 미사일 구축함 3척을 대동해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미사일 구축함 3척은 055형 유도 미사일 구축함 난창과 051형 구축함 신인 카이펑 등이었습니다. 두 섬 사이 해역은 중국 해군 함정이 태평양으로 진입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경로로 이곳을 통과하는 건 드문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도발이 먼 해역에서의 항모 운용과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일본은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항모전단의 이번 항해는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의 레이더를 조준한 일과 관련한 진실 공방 속 이뤄져 중일 갈등이 무력 분쟁으로까지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6일 중국 군용기가 자위대 항공기를 레이더로 겨냥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발표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후 중국이 일본을 향해 무력 시위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하루 전 오키나와 본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영공 침범 대응 임무를 수행 중인 자위대 F-15 항공기를 향해 중국 해군의 항모 야오닝함에서 이륙한 제-25 전투기가 간헐적으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더 조사는 6일 오후 4시 32분부터 35분, 오후 6시 37분에서 7시 8분 등 두 차례 있었으며 자위대 전투기나 조종사 피해는 없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F-15가 제-25 전투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접근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어떤 목적에서 레이더를 조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이더는 단순 탐색뿐 아니라 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 정확한 거리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레이더를 맞은 일본은 즉각적인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센카쿠열도 분쟁이 정점에 달했던 2013년 1월 중국 해군 함정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레이더를 조사한 적은 있지만 중국 군용기가 자위대 항공기에 레이더를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중국이 동아시아 전역에 100척이 넘는 군경함정을 동시에 띄우며 해상활동을 강화해 나서며 일본과 중국의 무력 충돌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군이 일본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일 베이징 일보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 개입할 수 있다고 밝힌 뒤 중국군은 SNS 등을 통해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남중국 해함대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무장한 군인이 오늘 밤 전투가 시작되면 언제나 준비돼 있다면서 전우여 준비돼 있는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명령만 내려지면 가슴 가득 뜨거운 피로 전장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영상은 군인들의 외침과 항공모함 편대, 항모 탑재기 이륙, 전투기 편대와 군함의 실사격 훈련 장면 등을 보여줬습니다. 전투기가 해상 목표물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도 담았습니다. 중국 국방부 SNS에 따르면 장빈 국방부 대변인도 14일 일본을 향해 이판사판으로 행동할 경우 중국군의 철통 같은 방비의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를 것이며 비참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군은 서해상에서 군사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수성 yen청-해사국은 17일부터 19일 서해 중부 일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한다면서 항행 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항공모함 푸젠함도 최근 서해에서 취역 후 첫 해상 실전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발언을 두고 중국과 일본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중국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는 종성 칼럼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일본 우익 세력의 왜곡된 역사관, 질서관 전략관을 드러낸다며 군국주의를 위한 초원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신화통신도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 취역을 비롯해 지난 9월 대규모 열병식을 언급하며 중국의 마지노선을 시험하는 자는 누구든 정면 충돌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무력 충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인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국이 공격받을 경우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중국의 연일 비난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행보에 맞서 일본 영화들의 개봉을 무기한 연기하고 예매된 표까지 환불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또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는 당국 권고까지 내려져 본격적인 한일령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일 관계 악화 속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외교부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선전을 위한 도쿄 영토 주권 전시관 확장에 강하게 항의했다는 현재 관영 매체의 질문에 관련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19일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일본 정부에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를 겨냥한 중국 외교관의 목을 베겠다는 그건에 대해 질문받자 중국보다 우리의 동맹국들이 무역에서 우리를 더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에 대해 쇠젠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참수를 언급한 데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진행자가 SNS에 올라온 쇠 총영사의 참수 언급을 소개하면서 중국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지 않나라며 의견을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우리의 동맹국들도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을 크게 이용했다면서도 중국보다 우리의 동맹국들이 무역에서 우리